다이어가 징계라 못 나오고. 손흥민 왜 벤치인데? 쉬긴 쉬어야죠. 이거 밀지 않았어? 이거 민 거 아니야? 밀었는데? PK를 줘야죠. 아 그냥 간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죠. 오심이었다고. 나중에 모여서 얘기하면 됩니다. 오심이라고. 아니면 뭐 페어 태클이라고 그러든지. 들어갔. 오 해리 케인이 수비를. 케인이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아까 오 싸운다. 레르마야. 그러니까 레르만 알고 있어요 선수들이. 알지. 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또 싸운다. 레르만. 경기 질을 솔직히 진짜 존나 낮다 진짜. 뭐야 이거. 오른쪽 빨리 줘. 아니 빨리 오른쪽 주면 되잖아. 정말 많이 잡아먹는구나. 아니 비어헤드를 주면 되는데 왜 그걸 그 앞에다 주? 여기서 저런 선택을 하냐. 네, 전반전 토트넘 대 본머스 경기가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0대0. 슈팅 개수가 몇 개였죠? 지금 4대2로 나오거든요. 본머스가 4개고 토트넘이 2개입니다. 네,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본머스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8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5연패입니다. 근데 토트넘을 만나니까 8경기 패한 팀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느낌이 그랬어요. 현재 순위가 19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경기의 수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잔류 경쟁 중 강등 로이드를 맞았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남은 위험하지. 경기들 동안에 본머스를 상대하는 팀들은 뭐 상대적으로 강한 팀들로 비교적 좀 조심하면서 경기하는 경우가 있죠. 토트넘은 현실적으로 챔피언스리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그렇지. 유로파리그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의아하게도 손흥민이 벤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좀 유력한 기자들이나 전체적으로 해외 쪽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뭐 북런던 더비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감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 북런던 더비가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한 것은 뭐 해리 케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몇몇 선수들은 지속적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공격의 중심 중에 하나인 선수를 이 경기에서 벤치에 시작한다는 게 이거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여태까지 손흥민 선수가 쭉 뛴 게 있으니까 휴식을 줄 수는 있으나 그닥 그렇게 대단히 이해가 싹 가는 상황은 아닌데다가 뭐 이거를 누구를 뭐 음해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비교적 상황상 지난 경기에 어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게 딱 되고 나니까 별로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난 경기에서 라멜라가 나와가지고 좋았거든요. 나쁘지 않았죠?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르바이는 뭐 많이 뛰지 않았습니다만 베르바이에도 기회를 준 것 같고 또 라멜라에게 좀 많은 걸 기대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네. 그래서 뭐 손흥민이 네. 이번에 안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막 무슨 그렇게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뭐 이적해라 네, 뭐 이런 그렇게까지 갈 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손흥민 선수가 외국인 선수라 치더라도 외국인 선수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냥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나라 선수가 아닌 선수야. 근데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토트넘의 상황이 매 경기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에이스를 벤치로 출발하는 건 조금 약간 요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결국 이제 우리의 어떤 이런 생각들, 의아한 생각들이 만약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손흥민이 나오면 조금 지워지게 되죠. 별 문제 아니죠. 네, 저는 네. 근데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 크게 얘기할 부분은 뭐 아니나 그냥 조금 의아하다. 그리고 그 경기 내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답답한 경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의 내용은 사실 내용적으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두 팀 다 되게 부정확한 경기였으나 그러나 본머스의 열정이 돋보인 것은 맞았다. 그래서 후반전에 토트넘에게 더 기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머스의 집중력이 높았고 그리고 토트넘에게 가한 압박이 성공을 거뒀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압박을 하려면 활동량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토트넘보다는 뭐 토트넘도 좀 많이 답답한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본머스가 굉장히 좀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뛴거리가 좀 많이 나오나요? 전반 놓고 봤을 때 본머스가 53km를 뛰었고요. 토트넘이 51km, 네. 52km에 가까운 경기를 뛰었으니 큰 차이는 없네요. 큰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네, 비슷하게 그래도 뛰었어요. 후방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압박하는 속도는 뛴 거리보다는 이 속도에 있어서는 본머스가 좀 집중력 있게 가져갔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의 토트넘의 정확성과 지금의 토트넘의 속도로는 과연 득점을 할 수 있느냐가 좀 부정적입니다. 라멜라가 중원에서 볼을 잡으면 빠르게 좌우 측면으로 좀 벌려줘야 되는데 물론 그런 장면들도 있었지만 축구를 너무 어렵게 타이밍이 해요.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라멜라가 PL에서 이 문제로
항상 좀 찝히는 게 너무 템포를 잡아먹는다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우리가 보는 점 그냥 눈에 오른쪽에 패스할 수 있는 길이 너무 쉬운 게 보이는데 그거를 굳이 접고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다 공을 뺏기는 그런 장면들은 좀 답답하죠. 두 가지 정도로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에릭 다이어가 지난번에 그 예전에 이제 관중석 위로 올라가서 다툼이 있었던 게 이제 4경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5경기 남은 와중에 4경기를 징계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번 시즌은 이제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다이어가 최근에 무리뉴한테 지속적인 중용을 받으면서 그래도 폼이 비교적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베르통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일단 전반전만 놓고 봤을 때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고 그리고 전반전에 해리 케인이 밀려 넘어지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쪽 VR 팀에서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PK로 줘도 무방하다고 보였거든요. 근데 PK를 주지 않았습니다. 네. 뒤에서 좀 미는 장면이 있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했겠죠 뭐. 네, 그리고 네. 뭐 또 이제 끝나고 나서 나중에 오심이라고 얘기할 수도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오심이었다. 네. 그 이제 나중에 아니면은 지켜보죠. 페어했다. 페어한 푸싱이었다. 페어 푸싱. 네,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후반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런 어떤 손흥민 바로 나오네. 네. 자 이제 교체 투입되고 나서 경기력 흐름 변화를 봐야죠. 의료진이 필요하대요. 이거 지금 이거 약간 순간적으로 의식이 좀 예,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네요. 나이스. 손 가자. 숏부터하게 해라. 숏부터하게. 아유. 뒤에서 한 번 더. 흥민이 턴. 잘 줬다. 바로 조지자. 아우. 그래도 뭐 비교적 뭐가 이렇게 좀 돌아갔다. 근데 핸드볼 아니야? 핸드볼 아니야? 봐봐. 손안 닿은 거 봐. 닿았다. 이거 안 맞았으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안 맞았어도 들어갔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땡땡땡. 오른쪽 주면. 야 이거. 열렸다. 유리스는 살았다. 짜이. 땅. 근데 얘 뭐 하는 거야 이거? 땅. 자, 본머스 대 토트넘의 경기. 와우, 0대5로 끝났어요. 물론 부상 선수가 있었지만 무려 113분에 가까운 시간을 뛰었지만 102분. 102분인가요? 네. 90분이고 12분이 더해졌으니까 102분이죠. 나머지 11분은 어디서 가져오셨죠? 102분에 가까이 시간을 뛰었지만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 수학자 타이틀까지 그분한테 가져오면 어떡하려고. 펠레도 가져왔으면서. 전 수학자도 아닙니다. 전 산수자죠, 산수자. 네네, 그렇습니다. 네, 수학까지도 못 갑니다. 네네네. 어쨌거나 네. 이 졸전입니다. 네, 둘 다 경기를 많이 못했고요. 지현이 형이 중계 마지막에 두 팀 다 승점 3점이 절실한 팀이었는데 아무 팀도 소득을 가져가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딱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후반전 가서는 그래도 어쨌든 손흥민과 은돈벨레가 들어오면서 정확한 슈팅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하간에 상대방의 박스 근처에서 누는 플레이의 모습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위치가 처음에 포워드처럼 뛰다가 막 조금 더 내려와서 그걸 더 만들어주려는 움직임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뭐 어떤 이제 우리 시청자랑 얘기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도대체 라멜라를 왜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라멜라를 옹호하자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토트넘의 어떤 이 서브 멤버를 보면 딱히 넣을 선수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굳이 이제 따지자면 라멜라 자리에 은돈벨레나 로세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로세소하고 라멜라하고 같이 쓰고 싶잖아. 그러니까 라멜라 투입하는 거고, 저는 라멜라가 순간순간의 선택이 문제긴 하지만 사실 지난 경기에서 라멜라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라멜라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못하게 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수비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지가 더 빨리빨리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라멜라의 단점이 나오는 겁니다. 보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팀이 저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좀 더 좀 수비적으로 나온다, 이 팀이 압박이 좀 심하다, 그럼 다른 변화를 줘야 되거든. 똑같이 볼 잡고 똑같이 여기저기 쳐다보고 똑같은 템포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간 여유를 주는 팀이다? 그럼 라멜라 좀 사용할 수 있지.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빠른 패스를 좀 지가 키핑이 되면 그래도 키핑이나 수비력 이런 거 적극적인 면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좀 좌우 측면으로 빨리빨리 패스해줘야 되는데 똑같이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오늘 유슈팅이 없어요 토트넘. 유슈팅이 빵이야. 슈팅은 9대 8인데 유슈팅이 0개예요 0개. 또 중요한 건 오늘 경기를 만약에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손흥민을 출장시켰어야 그러니까 됐죠. 결과적으로 지금 승점을 못 따왔잖아요. 1점밖에 못 땄잖아요. 그러면 손흥민이 뛰지 않은 45분에 대한 비판을 이거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경기고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후반 와서 경기를 완전히 바꿔놨다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활력이 도는 모습이 있었고 공격진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90분의 시간 중에 뭐 추가 시간 감안했을 때 100분이 넘는 시간 중에 45분을 결국에는 안 쓴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거는 이거는 어떤 감독이 선발 라인업을 짠 거에 대한 그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보이고 우리가 선수단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라멜라 말고 누구 쓸 선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토트넘의 경기가 좋지 않고 결과를 내지 못하는데 가장 큰 책임은 감독에게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네, 있죠. 무조건 감독에게 사실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베르바인 빼고 그다음에 누굴 뺐죠? 로셀소랑 베르바인을 뺐죠. 뺐는데 네. 은돈벨라 들어가서 조금은 이제 전방으로 넣어주는 패스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워낙 이 본머스가 적어도 승점 1점은 따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 않았어요. 손흥민도 아주 찰나의 순간에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손흥민은 45도 각도에서 볼을 잡으면 오른발이나 왼발 다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선수잖아요. 찰나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걸 못 때려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에 그러니까 종료 거의 시점이 다 된 시점에서 손흥민 슈팅샷이 나왔는데 거기서 무리한 슈팅을 못 때리죠. 완벽히 열린 상황도 아니고 앞에 수비수 끄덕끄덕한데 근데 만약에 전반전부터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그 찬스를 잡았으면 좀 더 손흥민은 때렸을 거예요. 근데 볼을 아끼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완벽한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주고받고 이런 식의 어떤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 선택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즉 뭐냐? 손흥민이 제대로 슈팅을 때릴 수 있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시간대에 제대로 투입이 안 됐다. 그렇지. 이거는 저는 손흥민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이유든 간에 선발로 토트넘의 공격진에서는 손흥민이 선발로 나와야 돼요. 있는 좋은 공격진들은 다 넣어야 경기를 이길까 말까 한 상황에 이거를 후반에 투입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승점 1점밖에 못 따온 거에 대해서 무리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야 이거는 뭐 스탯을 따로 이야기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경기고 요리스가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맞거든요. 그렇죠. 질 뻔했어. 그거 아니었으면 지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본머스 그 바이스클킥 핸드볼로 캔슬된 거. 그거 핸드볼 안 됐으면 그것도 먹힐 뻔했고. 각도가 손에 맞지 않아도 굴러가서 이거 띵띵해서 들어가는 각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본머스가 조금 더 아쉽지. 토트넘은 이거 승점 1점이라도 따는 게 다행이라고 얘기해도 아주 틀린 설명이 아닌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되게 좀 그런 게 오른쪽에서 오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크로스도 많이 날렸거든요. 많이 올려줬는데 되게 이상한 크로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에 있는 자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크로스 올렸을 때 케인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의 헤딩 능력이 그렇게 기대할 만큼의 헤딩 능력이 아닙니다. 모우라, 손흥민 물론 잘 떨어지면 헤딩할 수 있겠죠. 근데 되게 뭐 높은 위치에서 또 타점 높은 헤딩을 하는 선수들이 유형이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른쪽에서 주구장창 크로스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오리에는 아마 교체가 된 걸로 봤을 때 그 팔 쪽에 조금 그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제두성 페르난데스 나왔는데. 근데 제두성도 제두성한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봐. 우리는 야 가서 공격적으로 움직여. 그렇게 주문했겠죠. 움직여.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올라가. 주문했겠지.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래도 상황 보고 올라가야지. 오른쪽에서 누구야 걔 알더르베이러트 토비 이렇게 잡았을 때 오른쪽에서 있는데 압박받는데 좀 내려와서 사이드에서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오른쪽 받는데 무리뉴가 있어 씨부럴 거. 그거 어떻게 주나? 좀 내려와서 받아주고 좀 한 번 말했다고 주저앉아 그렇게 올라가나? 너무 깝깝하다. 제두손 페르난데스도 아직 걔 내가 봤을 때 그때 형이 얼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얼어 있나 봐. 해동이 안 돼. 뭐 에버랜드 저기 사과 올려놓은 것 마냥.
이거는 뭐 손흥민이나 뭐 손흥민 위주로 우리가 항상 토크를 하는데 뭐 할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 손흥민의 스탯을 보기에도 45분밖에 못 뛰었잖아요. 뭐 굳이 이 스탯을 좀 보면 슈팅 하나 있었고요. 딴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막 뭐 여러 가지를 한 것도 아니었고. 진짜 토트넘 딱 12팀이야. 그래 그 정도의 경기력이에요. 근데 12팀인데 졸라 재미없는 12팀. 12팀 중에서도 재밌게 경기하는 팀이 있잖아. 있거든요. 전혀. 근데 골을 못 만드냐. 와, 해리 케인 갖고 있으면서 슈팅을 이렇게 못 만들고 손흥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슈팅을 못 만들고 라멜라도 은근히 박스 바깥에서 슈팅 때릴 줄 아는 애거든. 근데도 안 되고. 여전히 무리뉴에게는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본인은 내가 원하는 스쿼드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고 난 중도에 부임을 했다라고 뭐 바깥으로 자기가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근데 지금의 어떤 사람들이 그 램파드나 솔샤르나 이런 감독들을 보고서 지금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내년이 더 기대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무리뉴의 축구를 보고서 누가 내년이 기대된다고 얘기하나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사 지금의 성적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경기 내용적으로 야 이렇게만 조금 하면 괜찮아지겠다라는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와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좀 무리뉴 특유의 버릇인 것 같아. 이선 자원들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안 써요. 그냥 좀 잘리면 어때? 박스 안에서 잘려도 역습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안 나와요. 오히려 이선 지역에서 뺏기면 역습 상황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이선에 있는 자원들, 손흥민이나 모을 애들 너 박스 밖으로 침투해. 그리고 야 스루패스 쑤셔 넣어. 도전적으로 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오늘 크로스 빼고 얼마나 본머스가 쉽게 수비했습니까? 별로 그렇게 안 대단히 나와요. 유스팅이 없잖아. 네. 말도 안 거지. 너무 이선에서의 안정감을 너무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아. 또 하나 나는 이거는 무리뉴의 장점이 단점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선수들의 창의성이 죽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지랄 존나, 그러니까 지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카리스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선수들의 창의적인 움직임이 더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지 않나. 근데 그 어떤 지도 방식이 이겨야 카리스마지 이기지 않으면 그게 독불장군밖에 더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예, 이건 확실히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요. 깝깝하다 진짜. 예, 이게 여러분 보세요. 봐봐요. 저 지금 포그밤이라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포그바 요즘 보면 기사 보면 미담 존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근데 그거 맞아요. 걔 샹용 먹다가 네. 왜 그래? 그러니까 포그바 꺼져라 이랬는데 요즘은 딴 데서 포그바 무슨 이적 얘기 나오면 야 뭐 또 포그바 좀 잘하니까 또 뭐 비드나 제대로 놓고 얘기해 비드느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지금 재계약 가게예요. 그러니까 보내기 싫은 거야. 맨유 팬들도 이제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1일2의 축구라는 게 그래. 근데 이렇게 잘하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렇죠. 근데 무리뉴 지금 못하니까 계속 나도 내 피셜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상황인지 나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안 좋은 얘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맨유가 안 좋았던 형이 얘기했던 폭바가 안 좋았던 타이밍이 있었던 감독이 무리뉴다. 근데 그까지는 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안 되지. 지금 여태까지 최근에 무리뉴가 있었던 팀의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았어요. 그게 그래? 사실이야. 그렇구나. 첼시 2기 때도 그랬고 맨유 때도 그랬고 지금 토트넘의 분위기가 뭐 완전 썩창났다 이런 게 아니지만 경기가 안 나오니까 썩창은 뭐죠? 썩었다. 맨유 경기를 정하죠. 오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